긴 장마에 전국 곳곳이 상처투성입니다. 복구 작업이 진행됐는데 당장 비용이 큰 문제입니다. 재난지원금을 올려야 한다는 얘기에 정치권도 호응하고 있는데요.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재난지원금이 좀 턱없이 작다, 현실에 비해서. 네. 어떻습니까? 좀 짚어볼까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요. 집이 전파가 됐다. 예. 완전히 파손됐을 때 1,300만 원. 그리고 반파됐다. 그러면 이제 650만 원, 절반이죠. 침수 피해를 입었다. 이것도 구조물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가 입증돼야 되고요. 예. 그런 경우에 1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단은 침수 100만 원 이 피해 보상은 이게 2006년 이후에 14년 동안 정체돼 있는 겁니다. 예. 어제 제가 인터뷰를 하나를 보고 정말 가슴이 먹먹했는데요. 예. 이 집안을 보여주면서 냉장고 하나만 해도 이게 80만 원이 넘는 게 이번에 손실이 났는데 예. 이게 100만 원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예. 한탄이었고요. 그리고 2018년에 이제 반파, 완파의 경우에는 금액이 약간 늘은 겁니다. 그냥 1,000만 원 안 됐던 것이 이제 1,30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이 경우에도 과연 이게 그 주거 공간을 다시 이제 새로 지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게 적절한 보상 금액일까? 이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오늘 뭐 긴급 당정 협의, 4차 추경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적어도 한 1,000만 원은 2,000만 원으로 그러니까 2배 올리겠다는 네. 게 정부와 여당의 네. 방침이죠? 침수 2배. 피해 100만 원은 예. 200만 원으로. 이것도 뭐 큰 도움이 될까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글쎄 말입니다. 아까 두 배는 말씀하신 늘리자는 거 거죠. 들어봤을 때 네. 2배라 그래도 어떻게 현실적인 성으로는, 보상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긴 할 체감 텐데 효과는 낮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2배라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늘려 나가야 예. 앞으로 또 어느 시점인가는 현실화되겠죠? 현실화되겠죠. 예. 그다음에요. 그 용담댐 논란은 뭐에 관련된 겁니까? 이게 용담댐이 예. 자 7일부터 이미 만수위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초당 300톤 정도를 흘려내려 보네요. 평소에. 근데 그대로 저 방출량을 유지하다가 8일 저녁이 돼서 8일 오후에 10배로 느립니다. 그러니까 초당 2,900톤으로 느렸어요. 그러니까 10배의 물이 쏟아지니까 그 인근 지역, 여기는 전북, 전남, 충북, 충남, 그리고 전북 일부까지 다 이제 이 수해가 나버린 상황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네. 수자원관리공사 측도 해명이 있긴 있을 텐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 뭐 매뉴얼에 따랐다. 이게 어떤 임의적인 판단은 아니다라는 것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 아래 지역 주민들은 아니 내려오던 물에 10배가 쏟아지면 마을이 침수되는 것은 뻔한 이야기인데 그 전부터 방류량을 늘렸어야 되는 거죠? 방류량을 서서히 그렇죠. 늘려서 조금씩 흘려내려 보내다가 늘렸으면 한꺼번에 이렇게 마을로 물이 이제 그야말로 물 사태가 난 거죠. 덮어씌우는 일은 없었을 텐데 예. 이러한 부분들은 용담댐 관리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국가의 책임이다. 용담댐 관리 차원의 문제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책임 소재에 대한 논란은 아마 또 소송으로까지도 이어질 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매뉴얼이 만약 그렇더라면 매뉴얼이 문제고요. 만약에 맞습니다. 또 매뉴얼이 그렇더라도 네. 그걸 기계적으로 따른 어떤 판단에 대해서는 그거를 그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의문이 지금 나오는데요. 정확한 분석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매뉴얼이 이렇게 돼 있는데 따랐다면 매뉴얼을 만든 것도 결국은 사람이기 때문에 관리상의 문제가 이미 발생해 있었던 그렇습니다.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누가 봐도 한꺼번에 10배의 방류를 늘렸을 때 이 인근 마을이 거의 굉장히 큰 면적이 잠겨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냥 낙관적으로 결정을 했다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상황 피해 여부에 대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습니다. 그냥 방류만 결정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앞으로 두고두고 책임 소재의 문제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 뉴스에서 그 주민들 인터뷰, 분노한 인터뷰 많이 봤는데 네.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기가 지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인삼의 고장 금산을 포함해서요. 예. 옥천 냉면의 고장이기도 하고요. 전북 무주 일대까지 상당히 그러니까 이제 금강 상류에 있는 이제 이 댐이다 보니까 용강댐의 수위가 상당히 이제 높아졌는데 예. 왜 하루 전에 이미 만수위가 됐는데 하루를 묵혔다가 한꺼번에 10배로 방류를 했을까? 이 부분은 저는 이게 댐을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관리하는 부분이 이 있군요. 기술적인 예. 차원에서도 상식적인 납득이 좀 어려운 대목입니다. 예, 다른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경제로 가볼까요?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요. 반가운 소식도 있고 걱정이 되는 뉴스도 있습니다. 먼저 이문현 기자 리포트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10만 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7만 7천 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의 고용 동향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극심했던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줄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지난 2009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오랜 기간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겁니다. 업종별로는 외국인 입국 감소와 대면 서비스 위축 등으로 숙박, 음식점업에서 22만 5천 명, 가장 많은 인원이 감소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 등 수출이 반등한 제조업 분야의 경우 취업자 수가 5만 3천 명 감소했지만 전달보다 감소폭은 줄었습니다. 취업자가 줄면서 15세 이상 고용률은 60.5%로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실업자는 1년 전보다 4만 1,000명 늘어난 113만 8천 명이며 실업률도 4%로 7월 기준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SNS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고용시장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다행스러운 것은 취업자 감소폭이 4월을 저점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처럼 고용시장에 발생한 충격이 클 때는 전월 대비 수치를 비교하는데 이 기준으로 보면 4월부터 점차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홍 부총리의 설명입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잇따르는 집중호우도 8월 고용 상황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빠른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일단 좋은 소식도 없진 않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가 K방역 대단히 성공적이어서 OECD 중에는 가장 성장률 퇴보가 적다. 네. 그건 뭐 분명한 성과죠? 그 이거 부분은? 분명한 성과고 예. 이 지난 2달 전에 지금 IMF는 이제 마이너스 1.7%로 봤고요. 지금 OECD는 이제 2달 전에 우리를 마이너스 1.2%로 경제 성장률 잠정치를 냈었는데 2달 후인 이번에 사실은 0.4%포인트를 올린 겁니다. 예. 그래서 마이너스 0.8%가 될 것이다. 사실은 이 우리 홍남기 경제부총리는요. 어떻게든 0%대일지라도 지금 플러스로 전환해보기 위해서 예. 3, 4분기에 이제 기대를 걸고 재정 확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지만 37개 국가 중에 1위고요. 예. 우리 다음 2위가 터키인데 상당히 격차 있는 1위입니다. 그 다음은 뭐 1%대도 없습니다. 예. 다 4%, 5%, 6%, 일본이 마이너스 6%, 미국은 마이너스 그 아래로 가고 있는데요. 예.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조금만 여기서 노력을 한다면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내용을 잘 보면 수출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지금 아까 제조업과 반도체가 살아나는 건 참 다행이고요. 그리고 내수 시장이 버텨주고 있다. 그 이유는 K방역이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또 의미 있는 부분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예. 이건 대통령의 분석과 괴를 같이 하는 분석이 외국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 그런데 다만 부동산 시장으로 유동자금이 과다 유입되는 것은 문제다. 근데 요즘에 주식시장으로 돈이 다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측면에 이제 좀 좋은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예. 그 외에 또 나쁜 소식들도 아까 보신 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업이 일단 큰 문제고요. 네. 이게 또 우리가 아무리 K 방역을 잘한다고 해도 이게 네. 전 세계적인 어떤 백신 개발 속도, 네.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절대 안심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백신은 내년에 나온다고 전제해야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내년 초에 나온다 해도 우리나라가 그것을 생산해서 유통할 수 있으려면 뭐 빌 게이츠 말에 따르면 한 6월 정도는 돼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럼 적어도 우리가 앞으로 한 1년 정도를 버텨야 되는데 내수 시장이 버티고는 있지만 지금 마이너스 성장이란 말입니다. 네. 그럼 일자리가 늘어나긴 어렵다는 걸 가정할 수 있겠죠. 일자리는 주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자 3월, 4월 일자리가 큰 폭으로 떨어지다가 4월에 정점을 찍고 지금 7월에 27만 7천 명이 감소한 일자리지만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게 올라가려면 결국은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해야 예. 되거든요. 이것은 근데 또 수출에 달려있기 때문에 국제 경기,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 우리 힘만으로는 또 한계가 있는 대목이라 견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질문 좀 해드리면 네. 추미애 장관이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이게 법무부 장관이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뭡니까? 이례적인 일이죠. 예. 이게 지난달 말에 이미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해서 10여일 동안 신변보호를 받다가 이제 해제했다는 건데요.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나를 보면 자 신천지와 관련해서 방역에 협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 수사하고 처벌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었거든요. 신천지 신도들 일부겠습니다만 협박성 이제 메시지를 받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추 장관이 아무래도
조금 이제 선제적인 보호 차원에서 경찰의 신변 보호를 10여일 받았던 것 같고요. 이제는 별 큰 사고 없이 해제됐다고 하니까 참 이런 일이 없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그 법무부 장관에게 신변 협박을 한 그 사실 자체에 대한 수사도 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검찰 인사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총장 주변 인사가 다 잘려나갔다. 이게 네, 비판하는 쪽. 맞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총장 만들기다. 이게 네. 비판하는 쪽이고요. 옹호하는 쪽에서는 검찰 개혁의 네. 정당한 방향이다. 예. 그러니까 특징으로 저는 이렇게 좀 해석해야 됩니다. 이제 올해 들어와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체제가 돼서 검찰 개혁이 인사로 이루어지는 흐름이 하나 있는데 그 방향은 일관적입니다. 뭐냐면 이제 특수통, 우리가 공안통 이렇게 불렀던 정치적인 영역의 개입이 과거에 아주 가능했던 부분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줄여나가고 이 검찰이라는 조직의 본연의 업무인 형사부와 공판부를 중심으로 검찰 조직을 재편하고 개혁해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인사도 보면 형사 공판 출신의 기존에는 인사에서 많이 좀 뒤로 밀리던 예. 그러한 이제 보직들이 상향되기 시작했고요. 특수와 공안 쪽은 지금 이름은 바뀌어 있습니다. 특수는 수사정보 정책관을 예. 중심으로 짜여 있고 과거의 공안은 지금은 공공수사 정책관을 중심으로 짜여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번 직제에서는 앞으로 없어질 예. 자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흐름을 보면 제도적인 조직 개편은 일관적으로 맞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발하는 쪽에서는 이 사람 명단을 놓고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과 친한 그들을 보위하는 소위 사단, 라인 이런 쪽은 다 잘려나가고 좌천되고 그게 어떤 같은 가지의 같은 맥락일 수 있는 게요. 네. 윤석열 총장의 측근들이 바로 아까 말씀하신 특수공안. 특수공안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 검찰 네. 개혁 방안에서 인사를 제대로 하면 네. 잘려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도 하고요. 딱 보면. 들어맞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을 제도 차원에서 바라보느냐 아니면 정말 사람, 인물을 중심으로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극과 극인데 그렇습니다. 예. 윤석열 총장의 손발이 잘렸다. 추 장관의 사람만 살아남았다. 최근에 이 문찬석 예. 전 광주지검장이 또 이제 김웅 전 검사가 지금 통합당 의원입니다만 애완용 검사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과거에는 유사하게 권력의 시녀 이런 말을 우리가 써왔는데 과연 그런 인사인지 제도 개혁의 일환인지가 이제 너무 이제 시각 차이가 180도이기 때문에 격돌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지켜본다면 제도 중심의 개혁으로 자리가 잡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이 최근에 SNS에 직을 걸고 검찰 개혁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신임 검사들과 이번에 보직 변경된 검사들에게 자, 현 정권, 이후 정권 절대로 정권 해바라기가 되지 말고 국민을 위해 일해달라. 윤석열 총장도 검찰은 국민의 것이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같은 국민을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네. 다른 얘기를 하고 해석이 있습니다. 전혀 다르기 예. 때문에 이건 지켜볼 문제로 남았습니다. 예. 그 문제는 정부의 어떤 개혁 방향과 다른 방향에서 인사가 이루어졌다면 더 말이 많을 텐데 네. 그 개혁 방향에서 보면은 같은 맥락은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는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흐름은 맞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검찰 개혁을 뭐 주장해 왔거나 또는 그야말로 묵묵하게 뭐 승진과 관계없이 뭐 요직으로 가는 것과는 관계없이 형사부와 공판부에서 일해왔던 검사들이 예. 대다수거든요. 근데 이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인사의 원칙에는 맞게 가는데 이걸 또 윤석열, 반윤석열 이렇게 이제 구분하다 보면 정말 윤석열 측근, 특수통, 공안통들은 배제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아까 이 가장 많이 인용됐던 문찬석 전 지검장은 또 이 법무연수원으로 발령이 났는데 사표를 내면서 직격탄을 날리고 이제 옷을 벗게 된 거고요. 앞으로 이 인사가 남아 있거든요. 이런 중간 간부 이하의 인사에서 차장 검사급도 남아 있는데 반발은 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